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박상미, 출판사는 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타인은 지옥일까?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창도 없고 항상 전등이 켜져 있으며 방문을 열지 못하는 호텔 방입니다. 각각 다른 삶을 살아왔던 이 세 사람은 잠도 못 자고 영원히 서로를 대면하며 한 공간에서 갇혀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밀폐된 방에서 말이죠. 하지만 신체에 고통을 주는 고문기구 하나 없으니 지옥의 환경치고는 괜찮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며 각자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괴로워합니다. 여기가 바로 지옥이군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고문실에 관해 나눈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겠지요? 불, 유화, 조열지옥,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 붉게 달군 쇠꼬챙이는 필요 없어요. 지옥은 타인이니깐요. 프랑스 작가 장폴 사르트르가 1944년에 발표한 희곡 닫힌 방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연극을 본 사람들은 이 대사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았나 봅니다. 이후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고통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타인은 지옥이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 문장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타인과 나 사이에 더 높은 담을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1965년경 닫힌 방 레코드팝 논평에서 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지옥은 타인이다. 이 말은 타인과의 관계에 중독되면 항상 지옥 같은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결함이 있는 경우 타인은 지옥일 수 있다. 왜냐하면 타인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신을 알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이미 타인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지식을 사용한다. 우리는 타인의 판단을 통해 나를 판단한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늘 타인의 판단이 들어간다. 즉,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실제로 지옥에서 사는 셈이다. 세상에는 타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탓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이 타인과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우리 모두에게는 타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다.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싶다가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늘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 중에 자신을 잘 챙기며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남에게 항상 착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 자주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판에 집착하면 나의 개성과 매력은 성장할 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소외될까봐 불안해하지 말고 지혜롭게 타인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 오히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눈치 보는 희생자, 분노하는 피해자로 살지 말고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 관계도 편해집니다. 품격과 자존감을 지키면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타인이라는 지옥을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쁨과 슬픔. 몹시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함께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서로의 체온 덕분에 덜 춥긴 하지만 온몸에 난 가시가 서로를 찌르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슴도치는 상대의 체온이 그리워서 부둥켜 안았다가 상대가 주는 고통 때문에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쓴 우화, 고슴도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침내 고슴도치들은 최소한의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제로 고슴도치들은 가시가 없는 부분인 머리를 맞대고 잠을 잡니다. 서로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지요. 인간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한 닫힌 방으로 돌아가 보면 갇힌 방의 문이 열려서 세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이 역겹기는 하지만 혼자 있는 건 더 끔찍한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는 외롭고 타인은 힘들고 이것이 자립과 상대와의 일체감이라는 두 가지의 욕망이 부딪히는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친밀감을 쌓으려면 서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인간관계는 진중한 행동과 약한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에게 피해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며 잘 지내는 관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관계는 거리 두기의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타인에게 상처받을까봐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를 찌를 수도 있고 그가 나를 찌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머리를 맞대고 함께 추위를 견뎌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나무가 성장하면서 꽃을 피우고 때로는 병충해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관계를 만들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리 두기와 가지치기. 나의 자존감을 짓밟고 수시로 내 감정에 상처를 주는 사람 중에는 직장 동료나 가족이 많습니다. 산불의 확산을 줄이는 데는 3m 이상의 나무 간격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에게 기대치를 낮추고 각자의 세계를 존중해주면서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교하게 가지치기를 한 나무에서는 꽃이 풍성하게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죠. 내가 원하는 최상의 모습으로 나무를 키워내는 비결은 가지치기의 기술이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나의 자존감을 짓밟고 수시로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관계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관계는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뿐 아니라 내 존재의 뿌리까지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잘라내면 혼자가 될까봐 두려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새롭고 이로운 관계가 열매 맺을 테니깐요. 누구나 인간관계는 두렵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관계를 끊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의 끈을 견고하게 하는 힘은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에 섬세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면서 연결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마음에도 공감할 수 없어요. 눈치를 보거나 관계의 피곤함에 시달리거나 관계를 끊고 싶어집니다. 빅터 프랭클은 우리는 스스로 자기 감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프랭클이 말하는 공간은 자극과 반응의 완충 지대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자유와 힘은 나에게 있습니다. 침착하게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극 반응 사이에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말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후회했던 말과 행동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상대에게 자극을 받고 자동으로 반응했던 말과 행동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때 나도 너무 짜증이 나서 지나치게 화를 냈어. 그때 너무 흥분해서 내가 말을 심하게 했어.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후회가 돼. 그때 잠시만 멈출 수 있었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더 나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의 행복을 방해했던 말과 행동들, 연결의 고리를 끊어놓았던 말과 행동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내 감정의 주체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쾌한 감정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깐 멈추고 내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감정을 다루는 반응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반응 유연성이란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자기 조절 능력을 말합니다. 반응 유연성이 없다면
분노, 짜증, 모멸감, 수치심, 두려움, 불안함, 억울함과 같은 강렬한 감정 자극을 받을 때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죠. 무슨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는 기술은 얼마든지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불쾌한 감정 때문에 자동으로 반응했던 나의 행동을 멈추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 스피노자는 윤리학에서 고통스러운 감정이 밀려올 때는 그 감정을 상세히 묘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나의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과정이지요. 그리고 나서 감정을 조절하고 말과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 조절은 감정으로 인한 말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배설하는 사람은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합니다. 인간관계, 조직 생활의 기술을 익히는 첫 단계는 감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감정은 경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관찰해 보세요. 평소에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나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내가 원하는 반응을 선택하는 연습을 글로 쓰면서 해보세요. 내 감정이 자극을 받아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면 가장 먼저 좌뇌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글을 쓰면 좌뇌를 자극해서 내 감정과 욕구를 조금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좋은 반응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나를 자극하는 상황과 사람들이 곧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주체로 성장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음식도 사람도 취향의 문제다. 마음속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힘들고 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설령 실제로 남이 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너무 괴로워할 것 없습니다. 그 사람 취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살다 보면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나와 성향이 많이 다르면 서로의 잘못이 없어도 싫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소주가 너무 맛없어서 못 마셔요. 그 맛없는 걸 사람들이 왜 마시나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주가 내게 와서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는데?
맥주는 좋아하면서 왜 나는 싫어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소주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거지요. 넌 소주 안 좋아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맛있는데. 맥주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괜찮아. 소주를 싫어하는 건 너의 취향이니까. 이것이 건강한 사고방식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유독 상처를 많이 받는다면 사소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마음이 잘 상한다면 이전에 받은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지 모릅니다. 그때 일어난 한 번의 사고를 일반화해서 내 인생 전체에 적용하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 절망, 결핍감에서 생긴 피해의식은 나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가족을 탓하고 타인을 탓하고 세상 전체를 탓하며 분념에 빠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피해자의 역행이라고 정의하는데 모든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을 피해자의 역할에 놓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으려고만 합니다. 최초의 좌절을 겪은 시기와 그 경험을 복기하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경험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었으면 좋겠다. 친절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환상이에요. 그래야 혼자 기대하고 혼자 상처받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고 관계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건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두려움은 불안이 되고 불안은 타인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관계에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그리고 끌려다니다가 지쳐서 관계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렇게 유학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 예상보다 적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심리적 마음가짐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기도 합니다. 있기에는 너무 아픈 상처가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거나 얼굴을 마주치면 심장이 뛰고 하루가 무너진다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면 됩니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함께 있으면 마음 편한 사람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목소리도 들으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밥 먹었어? 잘 지내지? 전화를 받는 사람은 무척 행복해하며 나에게 행복한 에너지로 화답해 줄 겁니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친구 5명만 있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늘어날수록 관계에서 얻은 상처에 새살이 돋아납니다. 지금까지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